네, 코드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어라운드 오브 코드그라운드라고 하는 레포지토리에서 실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레포지토리의 링크는 영상 본문에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그대로 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볼 내용은 제너레이트 부분만 볼 겁니다. 이 코드그라운드 패키지 아래에 스트림이라고 패키지 만들어 놨으니까 이쪽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어레이 스트림은 제가 컬렉션 스트림하고 합쳐놔서 거기서 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 캐릭터 스트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먼저 좀 해놓고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뭐 주석으로 다 달아놨어요. 자, 어라운드 허브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런 문자열이 있으면 여기에 캐릭터즈라고 하는 메소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얘를 한번 눌러볼까요? 얘는 위에서 한번 보면 자, 이런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이고요. 여기 안에 보면 int 스트림으로 리턴을 해주고 있죠. 여기 보면 스트림 서포터를 사용을 해서 뭐 이런 라틴원 뭐 이런 것들을 하네요. UTF-인지 이런 인코딩 타입들을 한번 뒤져보고 여기에 스플리터레이터네요. 스플리터레이터를 스플리터레이터라고 하는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캐릭터를 쪼개고 스트림으로 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거의 출력 결과물을 한번 봐야겠죠. 자, int 스트림 만들어서 포이치문으로 돌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예요. 65번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해서 총 이 하나하나마다 다 이렇게 캐릭터 int 타입으로 바뀐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림을 생성을 해줄 수 있고요. 간단한 우선은 저희가 사실 아직 가공이나 최종 터미널 오퍼레이션을 다룬 적이 없으니까 맛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렇게 캐릭터로 만들면은 이미 int 스트림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필터 이런 게 있어서 여기는 템프 인티저라고 그냥 이름을 마음대로 짓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이 필터라는 녀석은 predicate를 사용을 해요. 이 predicate는 최종적으로 true나 false로 리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코드로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자, temp 인티저가 지금 여기 숫자들이 있으니까요. 100 정도로 하겠습니다. 100보다 크냐? 이런 식으로 구분자를 지어 놓고서 다시 얘를 가동을 하면요. 아까보다 양이 조금 줄었죠. 그래서 아까 들어갔었던 이 캐릭터들의 int, 그러니까 뭐 지네들 인덱스죠. 그 인덱스를 보고 이 인덱스가 100 이상이 아니면 다 잘라라 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세싱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여기는 포이치를 여기다 썼지만 여기서 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포이치라고 하는 거는 이 스트림하고는 성격이 좀 안 맞는 녀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프로세싱, 그러니까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이 결과물들을 출력해 보거나 그럴 때만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면은 지금 여기 void 타입이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은 아까랑 동일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방금은 다시 따를게요. 방금까지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사용을 했던 거고 뭐 실제로는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체이닝해서 건드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한 생성 단계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 다음 컴파일해서 split as stream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쪽을 눌러보면은 여기선 이런 캐릭터 시퀀스 인풋이라는 걸 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인풋 값을 넣어주고 여기서 이제 어떤 패턴인지 저는 이 띄어쓰기 하나만 구분을 했는데요. 이 패턴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정규식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마음껏 잘라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잘라서 스트림에 넣겠다라고 하는 구분입니다. 실제로 뭐 지금 간단한 예를 생각을 해도 어떨 때 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저는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포이치를 넣어 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가독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로는 이 뒤에다가 바로 이 포이치를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어라운드 허브 스튜디오의 플래처입니다 라고 해서 띄어쓰기로 구분이 된 객체가 이쪽으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얘가 거의 리스트 같은 느낌이잖아요. 뭐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셋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것과는 많이 다른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맞습니다. 얘는 어떤 컬렉션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렉션 스트림입니다. 자, 어레이 스트림부터 먼저 볼게요. 이런 스트링 배열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어레이즈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스트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얘를 잠깐 들어가 보면은 제네릭 타입을 갖고 있죠. 어떤 타입의 배열, 어레이를 넣어주면은 얘를 그 타입의 스트림으로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스트림이 또 내부 코드를 또 호출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스타트, 인클루시브 뭐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값을 넣어주지 않았을 때 디폴트 값으로 뭐 0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패러럴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병렬 처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차이니까 뭐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가고요. 얘는 이렇게 해서 스트림으로 만들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트라고 해서 그냥 파트 아까 봤던 그 스타트 인클루시브랑 엔드 익스클루시브를 같이 파라미터로 받아서 이 배열 중에 어느 부분을 우리가 스트림으로 만들 것인가를 정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얘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얘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스트림이라고 하면은 요게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구분할 수 있는 레인지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어라운드가 빠진 채로 스트림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스트림, 만들어져 있는 이 스트림을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예제 코드이고요. 뭐 이거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지만 사실 이거는 예제를 따로 만들었다가 합친 거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요. 얘를 스트림으로 만들어주고 얘는 패러럴 스트림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사실 거의 같은 녀석인데 동작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겠죠.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냐면 자, string2가 이제 is parallel 하냐 라는 이런 메소드를 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 toString 하니까 이거 잘렸네요. 제가 여기서 이미 써먹어 버려서 그런 건데 이것도 이제 이 스트림을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하는 겁니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서 쓰셔야 되고요. 여기도 이제 나오죠. 스트림이 이미 동작을 했다. 자, 이렇게 하면은 false와 true가 나오고 있죠. 자, 이쪽 결과물을 본 건데 자, 이 스트림이 이제 패러럴 하냐 아니다 라는 거고 이렇게 패러럴 스트림으로 만든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true로 얘는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선 스트림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캣입니다. 이것도 뭐 꽤 간단한 내용이라 각각을 이제 합쳐주는 작업을 진행을 한 건데요. 결과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또 메인 메소드가 없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이렇게 처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살짝 또 맛보기로 한번 필터링만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캣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필터를 또 걸어서요. 여기는 뭐 넘버가 되겠죠. 이 숫자들로 조합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넘버를 2로 나눴을 때 0인가 이거를 확인하는 필터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46으로 해서 홀수들은 사라지는 그런 기능을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empty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런 스트림 오브 이런 메소드를 구현해서 쓰는 건데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파일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저희 뭐 그냥 인풋 스트림, 파일 스트림 이런 거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패러럴 스트림 이거는 이제 병렬 처리에 대한 내용인데 자, 보시면 아까 위에서도 제가 잠깐 예제 코드를 넣어놔서 뭐 딱히 보여드릴 건 없습니다. 자, 여기에 패러럴 스트림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스트림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 확인하는 것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리고 배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arrays stream 하고서 패러럴 이렇게 해서 메소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면은 얘도 패러럴 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 is true로 해서 뭐 불리언 타입 하나 뽑아내고 있네요. 이 예제 코드 한번 보면 여기서 맵을 사용하고 있죠. 이 맵을 또 이해를 해줘야 하는데 여기는 펑션입니다.
펑션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지금 Around of Studio라고 하는 소문자로 되어 있는 배열을 받았을 때 이 맵을 통해서 to uppercase에서 대문자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any match라는 걸 또 쓰고 있는데요. 여기는 또 predicate죠. 그래서 upper length 이 길이가 이 이상인 것들 뭐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is true인지 뭐 이걸 하는 건데 실행을 해보고 결과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패러럴하고 거의 의미가 없긴 한데 자 이렇게 하고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true가 한번 나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any match를 통해서 얘가 이제 불리언으로 리턴을 해주죠. 그래서 얘가 2보다 크냐 하는 거니까 얘를 h라고만 해볼까요? 그러면은 지금은 is true가 true로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true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것 중 하나만이라도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true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다 잘라보면 되죠. 자, 다 길이가 1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false가 됐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라도 길면 true가 되는 그런 메소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 패러럴 설정을 돌리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패러럴 해갖고 병렬 처리가 가능하게끔 구현을 해놨는데요. 여기서는 시퀀셜이라는 걸 넣어서 순서대로 처리를 하라고 변경을 설정을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병렬 처리가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false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기본 타입 스트림입니다. 얘는 뭐 사실 크게 설명드릴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면 int 스트림이나 롱 스트림 같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고요.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더블 스트림도 있네요. 그러면은 얘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자바 util 스트림에 있는 건데 이 베이스 스트림에서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뭐 여러 가지 제공하고 있겠죠? 여기 롱 스트림, int 스트림이 있고요. 더블이 있고요. 딱 이 정도인가 본데요? 이러면은 저희가 디펜던시를 한번 까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이렇게 자, 자바 util 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스트림이고요. 그럼 뭐 얼마 없네요. 딱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롱 스트림, 인트 스트림, 더블까지만 제공을 해주네요. 그럼 이건 없나 보네요. 네, 플롯 스트림은 없었습니다. 그럼 거의 이게 사용하는 전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인트 스트림, 롱 스트림 정도를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레인지나 레인지 클로즈 뭐 이런 걸 사용하고 있죠. 자 여기는 인터페이스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해줄 테지만 뭐 map to object, map to int, map, 필터, 기타 등등 뭐 필맵도 다 있네요. 어쨌든 이 스트림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런 기능들은 모두 다 제공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상속받고 있으니까 제공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스트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메소드는 거의 공통적으로 같이 사용되니까 여기에서 되는 것들은 다른 데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안 되는 것도 좀 있겠죠. 여기는 지금 레인지랑 레인지 클로즈드라고 하는 이 메소드의 비교인데요. 딱 이름만 봐도 느낌이 오시죠. 이 끝에 있는 이 o를 포함하냐 안 하냐의 차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건 잠깐 다시 닫아 놓고요. 얘도 있으니까 실행을 해보면 자 얘는 4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5를 포함하지 않고요. 이 클로즈드 메소드를 사용하면은 5까지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뭐 1에서 5까지 해서 fast라는 걸 붙였습니다. 얘는 이 메소드를 구현한 걸 한번 봐야겠죠. 그럼 map to object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인티저의 value of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인티저로 만들어주는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더블 스트림에서는 뭐 랜덤하게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스트림을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컬렉션 스트림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스트림 빌더입니다. 빌더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돼요. 지금 인텔리제이에서 막 이런 걸 생략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자, 스트림 점 해갖고 여기 꺽쇠가 하나 들어가고요. 빌더가 있죠. 이 빌더는 여기 이렇게 어떤 타입인지를 명시를 해줘야 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around of studio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스트림을 만들 수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이 모양만 봤을 때 우리가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 쓸 데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뭐 VO 객체라든가 그런 것들 만들었을 때 이 빌더, 이런 스트림 빌더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객체가 아니라면 사실상 사용하기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너레이터나 이터레이터 다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요. 자, stream.generate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죠. 얘는 이 안에서 서플라이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서플라이어, 여기 이 펑셔널 쪽에 이제 예제 코드가 다 있으니까 이걸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서플라이어는 이런 식으로 뭐 입력값을 받지 않고 이런 결과물을 리턴을 해주는 그러한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리미트 5 이렇게 하면은 최대 5개까지 만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가 총 5번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트림 이터레이터입니다. 이터레이터도 뭐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는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펑션 같은 경우에는 입력값을 받아서 어떠한 다른 출력값으로 변환을 해서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이터레이트 안에는 이렇게 입력값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리미트가 여기 또 있죠. 그래서 max 3까지 들어가는데 얘를 실행을 하면은 처음에는 어라운드 허브만 나오고요. 그 다음은 어라운드 허브 스튜디오가 되고요. 그리고 어라운드 허브 스튜디오가 됩니다. 자, 이거는 얘를 한번 봐야겠죠. 자, 우선 시드라고 해서 초기 값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는데 얘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지금 모양새로 봤을 때에는 여기가 지금 뭐 빈값이니까 뭐 그냥 이 어라운드 허브가 그냥 나가는 것 같고, 그 다음번에 이제 이 리미트가 3이니까요. 그 다음에 왔을 때는 이 n에 어라운드 허브가 들어가서 어라운드 허브 스튜디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 리미트가 안 찼으니까 이 n으로 아까 어라운드 허브 스튜디오가 들어와서 다시 어라운드 허브 스튜디오에다가 스튜디오를 붙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구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그런데 다르게 한번 구성을 해볼까요? 자, 이터레이터 해갖고 한 뭐 시드는 1 정도로 주고요. n 플러스 3 이렇게 해볼까요? 자, 리밋 5 정도로 하고요. 얘는 바로 출력해볼게요. 자, for each 프린트 이렇게 해서 얘는 잠깐 주석 처리를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 4, 7, 10, 13 해갖고 3이 더해지는 이런 반복 구문을 통해서 요 리미트까지 개수를 채워주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스트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해 놓으니까 좀 더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코드는 살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업데이트를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스트림의 제너레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게 또 제가 이 영상 길이가 꽤 길어질 것 같아서 자르긴 잘랐는데 이 제너레이트 부분만 소개해 드리려니까 좀 뭔가 이상하네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프로세싱하고 리절팅 정도 부분일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빈도수로 따지면 이 프로세싱이라고 되어 있는, 자, 여기 있는 필터, 그리고 맵, 여기는 맵이 있는데 어디 있죠? 이렇게 맵이 쓰이죠. 맵이 있고 플랜 맵 이 정도, 그리고 솔팅까지는 좀 사용할 것 같네요. 이 정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녀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스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함수형 인터페이스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계속 메소드를 계속 보여드렸지만 이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녀석들이 다 이런 녀석들이거든요. 자, 펑셔널 인터페이스. 그래서 실제로 얘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는 이 만들어진 스트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